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중에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쪽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우스를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오랜만에 스터디에서 발표하는 거라 관련된 뭔지 베이직 한번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요즘 어떤 게 오토노머스 쪽에 많이 쓰이는지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객체의 바운더리까지, 즉 모양까지 같이 픽셀 레벨에서 딴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잡아내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크게 이런 모양에 대한 형태소를 잡아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근데 보통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하나하나를 검출해서 하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쓰이진 않는 편인 것 같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사람, 자전거, 버스, 자동차 이런 식으로 잡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자체가 스스로 예쁘게 바뀌었네요. 원래 이렇게 귀여운 글자체가 아니었는데, 보통은 인코더하고 디코더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목 형상이 되는 바틀렉이 있는 형태도 있고, 요즘에는 1바일이 없이 그냥 바로 가는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인코더라는 형태, 즉 피처를 뽑아내는 형태랑 이제 디코더라는 형태, 원본 크기와 맞춰서 하는 형태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인코더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 아웃풋 형태가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 값,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런 형태소의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이 딱히 필요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입력에 대한 바운더리들, 즉 모양에 대한 영역, 에어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복원해주는 형태의 디코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중간에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이제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게, 피처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인코더에 있는 부분들을 디코더 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디코더를 계산할 때 손상된 인포메이션이 적도록 하는 형태가 주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흔하게 알 수 있는 형태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컨버전인데, 각각에 대해서 인코더 모듈에서 나와 있는 이 각각에 대한 결과들,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형태소 결과들을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 마지막 최종단에 이제 디코더 형태의 아웃풋을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스킵 커넥션 형태에서 하나를 뽑아도 되지만, 이제 이거와 동시에 중간중간에 있는 인코더의 요소들을 따로 추출을 해서 결합하는 형태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온 이 아웃풋들을 학습을 시킬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로스를 구할 때, 관련된 로스 텀의 아웃풋들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아웃풋 텀은 숫자로 배열되어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게 되자면 가로 세로의 높이와 폭, 가로 세로의 폭은 입력된 이미지와 같을 거고, 위스 하이트는, 그리고 이제 뎁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채널은 각각의 클래스 개수만큼 있을 겁니다. 즉 여기는 사람, 여기는 지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이런 클래스 형태의 뎁스가 있고, 클래스가 19개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19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채널은 각각의 클래스를 나타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도 이 채널의 형태에 맞는 아웃풋이 나올 거고, 채널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해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구해서 학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의 형태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고려해야 될 때 어떠한 팩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도입니다. 보통은 정확도를 더 높이 평가를 해요. 왜냐면 성능이 좋은 게 최고니까.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리얼타임 프로세스라는 스피드의 요소입니다. 왜냐면 그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보이는 씬, 전방에 있는 씬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데, 그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컴퓨테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 시간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 관련된 팩터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얼타임에 대한 이제 비교하는 거에 대한 논문이 이제 CBPR 워크샵에서 이제 2018년도에 정리되어서 나왔고, 이거를 여기에 대한 기점으로 이제 논문을 몇 개 추리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 워크샵에 나온 거 이외에 가장 최신 논문에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이후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EDA넷에 있었던 정리되어 있는 이 스피드표, 그러니까 성능과 FPS 같이 나온 이 표를 기준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우선은 제일 많이 흔히 쓰이는 게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 중에 시티스케이프를 많이 쓰는데, 얘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레졸루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갖고 있는 영상 하나가 2040, 1024예요. 2048, 1024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뭐 640, 480 VGA급이라든지 뭐 많이 해봤자 그렇게 큰 영상 이미지를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찍은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지금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해상도에 맞추다 보니까 2048, 1024라는 엄청난 고해상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이 해상도에서도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많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이 데이터셋이고, 실제로는 30개 가까이의 클래스가 있지만 너무 드문드문하게 보이는 요소 때문에 실제로 학습하고 논문에서 진행할 때는 19개 오브젝트 클래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미지는 약 3000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셋이 있고 500개의 밸리데이션, 1500개의 테스트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하면 개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몇만 개 단위로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3000장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밖에 없지만 해상도가 높아서 그런지 의외로 요거만 가지고도 꽤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 내에서 리얼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스피드, FPS가 빠른 쪽이기 때문에 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거는 다 리얼타임이 되는 애들입니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Y축은 성능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능이 엄청 좋다, 속도와 상관없이 성능이 좋다고 하고 오픈소스도 나와있고 흔히 많이 쓰이는 게 PSP 넷입니다. CBP가 2017에 나왔던 거고, 속도는 느리지만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베이직에서 보여드렸던 그 중간중간에 인코더 부분에서 나와서 이제 업샘플링을 해서 결합해서 하는 풀리 커넥티드 형태의 이제 FCM이 있고, 성능도 안 좋고 리얼타임도 안 되는, 여기서 리얼타임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데이터셋,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의 데이터셋 기준으로 했었을 때 리얼타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그넷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리얼타임의 딱 30fps,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게 오픈소스로도 나와 있는 IC넷입니다. ECCV 2018에서 나왔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참조하고 있는 게 그 ERFnet, 하고 이제 최근에 ITS 트랜잭션, IEEE 트랜잭션 ITS에 이제 나온 겁니다. EDA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참조했는데, 솔직히 EDA가 ERF를 보고 많이 참고한 게 있어요. 여기 댄스면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발표를 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렇게 4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넷은 다 아시다시피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인코더를 하게 되고, 그 인코더를 한 내용에 대해서 디코더를 다시 수행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각 이제 블락 단위로 해서 인코더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스킵 커넥션으로 디코더 단에서 가져와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형태의 세그넷은 이제 제 생각에 아마 레이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오리지널 세그넷에서는 그냥 3x3 컨볼루션으로 이나 그 이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에서 속도도 느리고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잠깐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세그넷을 먼저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에 있는 가장 정확도가 좋은 종점에 있는 PSP넷을 보게 된다면, 이제 PSP넷은 이제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하이 레졸루션 그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셋에서 19개의 클래스, 왼쪽에 아래에 보시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와요. 이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드라고 따로 성능 평가할 때 추가되지는 않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까맣게 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무시하면 되고, 실제로 학습할 때도 어떤 소스 코드에서는 보이드라는 클래스를 넣어서 이식 클래스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보이드를 따로 넣지 않고 있는 형태에서 그냥 19개의 클래스만 해가지고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보이드라는 까만색 클래스가 없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PSP넷 결과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오리지널 이미지와 같이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이 오토바이들이랑 나무, 여기 있는 짜만한 사람들이랑 기둥 같은 것들도 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실제로 그 아웃풋을 봤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PSP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보다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스킵 커넥션을 해가지고 인코더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디코더로 가져와서 하는 형태를 요즘에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피드를 높이고 성능이 좋고 막 이러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의 요소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피처를 뽑는 피처단에서 충분한 피처를 뽑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각 영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또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피라미드 형태의 플링 모드를 사용해서 다시 또 한번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업샘플에서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이제 아래와 보시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상위급에 속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이 최근에 나와 있는 속도와 그 정확도를 같이 잡으려고 하는 코드에서는 컨볼루션을 할 때 뎁스와이즈 같은 형태 있잖아. 포인트와이즈나 뎁스와이즈 같은 형태로 1x1 아니면 이제 뭐 가로 세로가 분리되어 있는 3x1, 1x3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서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형태의 컨볼루션을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레이어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어차피 3x3을 할 거면은 다른 형태로 하던지, 그리고
똑같은 3바의 3을 해도 3바의 1하고 1바의 3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퍼러블 하든지 아니면 뎁스 와이즈랑 포인트 와이즈 섞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그냥 세그넷에서 원래 오리지널로 해서 3바의 3을 이렇게 쭉 진행하던 컨볼루션이랑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처를 뽑는 얘네가 독자적으로 만든 PSP 넷이라고 하는 것도 레즈넷 101이라든지 레즈넷 50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되 안에 있는 모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코드에서 이제 가져와서 피딩하는 부분은 입력 들어오는 렐루에 있는 부분이랑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이 끝난 아웃풋 부분을 같이 불러와요. 즉 이제 레즈넷처럼 들어갈 때 있는 값이랑 끝나고 나올 때 있는 값을 다시 가져다가 그 다음 단으로 넘겨서 쓰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얘네가 숫자를 여기 풀 1 인터럽트 해서 인터 P 이렇게 써 있는 풀 1, 풀 2, 3, 6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가로 세로의 그 폭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맞췄어요. 그래서 1, 2, 3, 6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각각 해갖고 이제 9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된 거고 조금 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겠죠. 6x 6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시 컨볼루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합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높이는데 대신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따로 크기에 따라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크면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테스트한 오토노머스 이미지 같은 경우가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성능은 좋더라도 스피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PSP넷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토노머스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다른 데이터셋, 작은 크기의 강아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런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는 이제 오토노머스에서 쓰고 있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썼다고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는 사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드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가져와서 해봤는데 텐서플로우 기반인데 보시다시피 배치 사이즈가 2예요. 2. 근데 이게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저기 타이탄 X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1080 Ti보다 메모리가 더 큰 거라서 저는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려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가 영상이 클수록 각 컨볼루션에 나오는 아웃풋들을 그래프에 오는시켰을 때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커야 되는데 입력 영상 자체가 크다 보니까 뎁스가 깊고 영상이 커서 메모리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IC넷입니다. 주로 스피드를 비교할 때는 초창기에 몇 명이 타이탄 X를 해서 그런가 타이탄 X로 하고 최근에 나온 몇 명은 비교 대상이 없긴 하지만 논문 자체에 한두 개씩 해서 이제 1080 Ti나 그냥 1080도 가끔씩 표를 올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 거 빠르다 할 때는 타이탄 기준으로 이제 표를 만드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얘랑 견줄 만한 리얼타임이랑 그 리얼타임에 속하는 베이스라인에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어도 이제 자기 거보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할 때도 워낙 다 성능이 빠르면서도 잘 나오다 보니까 각 브랜치별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하는 형태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 여기 기둥이 있어요. GT도 기둥이 있대요. 제 눈엔 기둥이 안 보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기둥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모 영상을 보시면 이름 자체도 리얼타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30fps가 살짝 넘거나 모자르거나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용으로 따로 나온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건 시퀀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퀀셜 이미지를 그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자기가 계산하는 퍼포먼스 FPS로 이제 다시 붙여서 비디오로 만든 형태예요. 보시면 잘 됩니다. 이게 전체 성능이 아까 표에 봤었을 때 뭐 한 70, 60 막 이렇게밖에 안 돼서 성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능이 떨어지는 요인이 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내서 그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도로나 하늘, 자동차는 거의 95% 이상급에 육박하게끔 성능이 잘 나오고 무슨 간판이나 뭐 이렇게 자전거 뭐 이렇게 작은 요소들에 대해서 애큐러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에버리지를 했었을 때 많이 낮게 나오는 건데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급으로 중요한 큰 물체, 그러니까 도로 주행할 때 필요한 요소들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다든지 물론 길을 따라가는 건 내비게이션이라 별개의 문제니까 이 보이는 프론트 씬에 대해서 처리해서 자율주행에 탑재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게 이제 1080 Ti급이나 맥스웰 타이탄 X급이라서 그거를 이제 차에 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우선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 12PR이었으니까 ECCV였으니까 향후 몇 년 안에는 이제 물론 더 빨라져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ICNet이 특이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틀을 벗어났어요. 여기 그림 4라고 되어 있는 ABCD를 보시면 보통은 ABC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A 보시면 여기 파란색 연두색 부분에 밑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아웃풋들이 다 연두색 부분에 들어가서 이 연두색 부분에서 어떠한 작용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FCN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처럼. 그리고 B를 보시면 유넷이나 뭐 이렇게 다른 세그넷처럼 인코드에 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자기 레졸루션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풀링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다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B. 그리고 C는 뭐냐면 이제 스케일이 여기 보면 작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인풋을 다양한 스케일로 넣어서 각각 딥하게 네트워크를 한 뒤에 이 스케일 다운이나 혹은 스케일 업 되어 있는 것에서 거쳐나온 피처들을 연두석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는 형태.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IC에서 냈던 형태는 리얼타임을 하려고 봤더니 인풋 이미지가 크면 죽어도 리얼타임이 안 나와요. 일단 컨볼루션을 2048, 1024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생각했던 게 그렇다고 바운더리를 정교하게 뽑자니 최대한 이미지 사이즈를 덜 줄여야 되겠고 왜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그만큼 반씩 줄일 때마다 인포메이션이 날아가니까 그렇다고 안 줄이자니 느리고 이래서 생각했던 게 작은 이미지에 대해서만 딥하게 하고 원본 가까이 크기에 있는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자체를 쉘로우하게 얕게 가는 형태로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 원본 사이즈가 들어가면 원본 사이즈는 딱 3번의 컨볼루션만 이루어지고 각 컨볼루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반씩 작아져요. 그러니까 작아져요. 이 2분의 1 사이즈, 즉 이게 원본의 반 사이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몇 개 안 되는 컨볼루션으로 되고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좀 깊은 컨볼루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컨볼루션은 PSP넷에서 PSP넷 50, 그러니까 레즈넷 50을 기반으로 한 PSP 50이랑 PSP넷 101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해갖고 그 50도 그냥 쓰기도 하고 50을 이제 더 줄여서 쓰기도 했어요. 속도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컨볼루션을 할 때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랑 예전에 다른 그 스터디 멤버가 발표해 주셨던 딜레이티드 되어 있는 듬성듬성 중간에 이제 구멍 나 있던 형태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의 컨볼루션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깊은 모델에서 나와 있는 이 피처들을 상위 단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CFF라는 자기가 만든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합쳐서 나가는 형태, 계단 타듯이. 그리고 각각에 나와 있는 이 아웃풋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웃풋을 같이 해서 로스를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할 때는 요 보라 색깔이 트레인 온인데 실제로 학습할 때는 요 크기까지만 학습을 했고 테스트할 때만 원본 크기로 테스트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학습할 때는 원본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테스트할 때만 여기 업샘플 곱하기 4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업샘플 해서 4가 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리사이즈 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능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다는 말은 원본 사이즈까지 꾸준히 디컨볼루션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곳에서 끊어서 업샘플링을 해도 정확도가 나올 만큼 앞에서 이제 잘 학습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CFF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피처들 그리고 이제 레이블들 요게 이제 레이블이 되겠고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피처가 되겠죠. F1, F2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이제 맞춰서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샘플을 해가지고 두 개를 결합해서 로스를 끄집어내고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각각의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로스가 나올 건데 그 각각의 로스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스 4, 로스 24, 로스 1, 2, 4인데 이 각각의 1, 2,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제 명명을 했는데 로스 4에서 나온 거 얘는 이제 로스 2, 4, 얘는 로스 1, 2,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각각의 웨이트의 형태로 해갖고 요 로스 펑션에다 이제 곱해지게 됩니다. 람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이 앞에 있는 원본의 형태에 대한 컨볼루션에 있었던 인포메이션 때문에 바운더리에 대한 디테일함이 좀 살아있어서 정확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정확도가 이제 DR, 그러니까 여기서 DR이 뭐냐면 이제 그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성능과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이제 ERF 넷이라고 RC넷보다는 느린데 속도는 좀 빠릅니다. 근데 이게 느리다고 하는 것도 성능이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옆에 에큐러시 있는 요 표를 보시면 여기가 70이면 대충 여기는 한 69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한 68, 67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가 65니까 5, 6, 7, 8 하면 한 1, 2%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에버리지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는 거라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성능이 막 뭐 잘 세그멘테이션 안 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큰 거는 큰 거대로 하고 작은 더 작게 다운 사이징 해갖고 깊은 모델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단일 통 모델이에요. 단일 통 모델이고 그냥 늘 때부터 반을 줄여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 자체가 원본 이미지의 절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두 번의 다운 샘플러 블락으로 이제 다운 사이징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되는 부분은 256 by 128 그리고 128 by 64 정도의 크기로 이제 실질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RC넷처럼
큰 이미지를 이제 중간중간 하는 방법을 해봤겠죠. 그런데 나온 결과가 지금 갖고 할 수 있는 방식에서는 앞만 빨리게 하려고 해도 그 자체 영상이 크면은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이즈는 줄이되 줄인 상태에서 피처를 잘 뽑고 디코더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아예 모델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안에 들어있는 이 블락들에 대한 컨볼루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5번 하고 다운하고 요렇게 넣고 다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게 난 BT1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부분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컨볼루션 하는 블락들 난 BT1D라고 되어 있는 게 난 바틀렉 1D라고 해갖고 기존의 레지넷이나 이런 곳에서 봤었을 때는 인풋이 들어가고 들어왔던 피처를 거쳐서 3x3에 대한 거나 뭐 다른 레이어들을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들을 더해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3x3 할 거를 1x3, 3x1로 3x1, 1x3으로 줄입니다. 그럼 여기는 3, 3은 9인데 여기는 3, 3에서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개가 부족한 건데 그만큼 손실이 이제 기존에 보다 일어나는가를 했는데 얻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실질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잃는 정확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3.3으로 했었을 때에 비해서 떨어지는 정확도가 되게 미미해요. 근데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를 여기 소스 코드, 이 오픈 소스에서 보다시피 31, 13 이렇게 되어 있고, 하고 위에 2개는 일반 컨볼루션을 하고 밑에 2개는 여기 보시면 딜레이션이라고 써 있죠. 딜레이션으로 해가지고 3, 이것도 딜레이션도 왜 우리 똑같이 3x3인데 이제 그걸 뭐 7x7, 9x9, 뭐 64x64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0으로 메꿔서 이렇게 필터를 키워가는 형태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비대칭이에요. 3x1, 1x3이면은 비대칭 형태의 딜레이트를 줘서 딜레이션을 줘서 이제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걸 이제 기본 네트워크에다가 쭉 반복해서 이제 컴퓨테이션을 한 거고, 이렇게 했더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성능은 엄청 미미하게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제 다운 샘플링 할 때는 그냥 맥스 풀링, 뭐 에버리지 풀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이넷에 나와 있던 방법인데 인풋을 한쪽은 맥스 풀링을 하고 이렇게 맥스 풀링 하죠. 소스 코드처럼. 한쪽은 그냥 3바인데 스트라이드를 2를 준 거니까 2칸씩 가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이 2배로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한쪽은 그냥 맥스 풀링을 하고 뭐 에버리지 풀링 해도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3x3 CN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데 간격을 이제 스트라이드를 2를 줘서 반토막을 냅니다. 그럼 2개의 크기가 같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2개를 컨케이트해서 다시 합치는 형태로 다운 샘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는 것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맥스 풀링을 해서 그 직관적으로 확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웨이트를 줘서 컨볼루션 형태로 줄인 다음에 이거 2개를 합치는 이넷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형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사람이 말한 이런 비대칭 형태의 난 바틀렉 1D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결과가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요 논문에 대한 결과인데, 실제 성능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게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성능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거랑 스크래치랑 2개인데 한 68, 69 정도 돼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70%가 안 되는 성능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에버리지예요. 아까 IC넷도 80%였던 성능도 그 80%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된 8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들,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자율주행, 로드, 사이드워크, 빌딩, 이제 하늘, 페디스트리언, 카 이런 굵직굵직한 큰 카테고리들, 뭐 간판이나 뭐 오토바이, 자전거 뭐 이런 것들 빼고 그런 것들은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출이랑은 조금 달라서 이게 90 몇 프로면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되고요. 세그멘테이션이 한 70 몇 %만 돼도 어느 정도 형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할 때 뭐 위급할 때 쓴다든지 뭐 피해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필요한 인포메이션은 뭐 제 생각에 한 70 몇 %만 돼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픽셀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낮아지는 건데 방금 동영상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지금 오늘 해다 드렸던 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베이직 설명한 뒤에 최근에 있는 2018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형태로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거 꺼도 되겠죠? 키고 할까요? 끄고